의붓 엄마의 상습 폭행으로 생후 겨우 16개월 만에 췌장 절단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정인이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인가요? 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관련 발의된 40여 개의 법안을 의미하는데요. 네.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처벌 강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즉시 격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네.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로 네. 40여 개나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는 일단 조속히 논의해서 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네.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벌 강화 관련해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장애인 인권법 센터에서 활동 중인 네. 그 김예원 변호사는 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법 만드는 게 장난도 아니고 계약을 걸러낼 새도 없이 이 많은 법들을 네. 오늘 소위 심사하고 이틀 뒤에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네. 정치권의 뒷북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네. 나도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네. 법정형 하한을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네. 아예 기소도 안 되고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법정형 하한선을 조정할 게 아니라 네. 권고 양형, 상향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즉시 분리 관련해서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즉시 분리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네. 즉시 분리를 기본으로 바꾸게 되면 네. 가뜩이나 쉼터가 분리 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갈 데 없는 아이들 어디 보내려고 이러시나라고 하면서 네. 고위험 가정, 영유아, 신체 상처, 의사신고 사건 다 이미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정인이 사건 의붓 엄마를 아동 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던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우리 현행법은 네. 그 고의성에 따라서 살인죄와 네. 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사람을 죽게 했더라도 네.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면 살인죄가 되는 반면에 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검찰은 지난 12월 네. 양모인 장모 씨를 기소하면서 네. 아동학대 치사 그리고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네. 살인죄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나 양육자의 학대로 네.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처벌법에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살인죄는 이제 사람을 죽이겠다는 적극적인 고의 네. 또는 이러다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엄격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대부분 이제 흉기 등을 쓰지 않고 네.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네. 이런 범죄들을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해 왔습니다. 검찰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그 지난해 10월 사망한 정인이는 네. 그 두개골과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졌고 네. 몸 안쪽 깊숙한 곳 췌장도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사망 원인은 네. 등 쪽을 강하게 맞아 생긴 장기 손상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장 씨는 조사에서 아이를 들고 있다가 네. 떨어뜨려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검찰은 여기 이제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네. 불상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네. 충격을 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검찰은 네. 이후에 이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지난달에 그 전문부검이 3명에게 네. 숨진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라고 4일에 밝혔습니다. 네. 정인이 몸에 난 상처를 재감정해서 네.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 재감정 결론이 나오면 네. 이를 토대로 해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췌장이 절단되고 네. 파열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폭행으로 이제 췌장이 파열돼서 네. 사망한 일반 성인 사건의 경우에 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도 네.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데 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의 어린 네. 아이를 상대로 이런 폭행을 한 것이 네. 단순 과실범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동학대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네, 2014년에 신설된 그 아동학대 특별법에 따른 네. 그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아동학대 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 실제 형벌의 기준을 정하는 네.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네. 최고징역 10년형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 네.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면 양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네. 보통 동기 살인에 대해서 양형위원회가 기본형으로 네. 10년에서 16년, 가중될 경우에는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정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네.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더 큰 형이 네.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그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네.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네. 외국의 경우 이제 신고 건수 중 80%가 네. 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이제 아이가 네. 주위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부모와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근 독일에서는 코로나19로 고립되다 보니까 네. 사회복지사들이 아이에게 전화하거나 네. 집 앞에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중심의 네. 보호 또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그 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예산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네.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사후 조치인데요. 네.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행위자가 네. 보호자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사후에 네.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뭐 취업 알선, 네. 알코올 중독 및 뭐 조울증 치료, 네. 상담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런 치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식 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이들을 이제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네. 인격체로 보고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시혜가 아니라 이제 권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강화해서 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뭐 아동학대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랑 국가 전체가 책임과 의무를 떠안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